재판 진행에 앞서서 이 사건은 관련법에 따라서 중계, 녹취, 녹음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2025 고압 1678호 사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네, 특검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예, 특별검사부 장우성, 파견검사 김성현, 안재욱 출석했습니다. 네. 네, 한덕수 피고인 나오셨고요. 네, 변호인 누가 나오셨습니까? 네, 법무부 에이펙스의 김동윤, 박규용 대표 출석했습니다. 네. 예. 네, 정진석 피고인 나오셨고요. 네, 변호인 누가 나오셨습니까? 예. 김주현 피고인 나오셨고요. 네, 변호인 누가 나오셨습니까? 예, 법무법인 사무의 이상훈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이원모 피고인 나오셨고요. 변호인 누가 나오셨습니까? 네, 법무부 송유래, 이주헌, 김재형, 오용희 변호사 추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번 길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일단 기일 지정과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길에 7월달 월요일에 대해서 추가 기일 지정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사건 자체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숫자가 많고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아서 재판 진행이 생각보다 좀 지연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기일 지정이 필요한 걸로 보이고요. 특검법에서 1심 처리 기한이 있습니다. 물론 뭐 대체로 훈시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고 뭐 기일을 도구하더라도 판결 자체는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입법부의 의사가 특검 사건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라는 의사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가 기일을 지정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재판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 기일은 7월달, 7월 6일, 7월 13일, 7월 20일 이렇게 세 기일을 추가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정은 이 대법정에서 진행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7월 6일, 7월 13일, 7월 20일을 추가 기일로 지정합니다. 다만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건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특검이나 변호인들께서 주장하시거나 입증하는 데 있어 최대한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 보겠습니다. 네, 4월 6일자로 이원모 피고인 변호인께서 사실조회 신청서 내신 바가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여러 가지 검증 절차에 대한 자료를 신청하시고 있습니다. 사실조회 신청서 내셨습니다. 네, 채택합니다. 김주현 피고인 변호인께서 4월 9일자로 변호인 의견서 내셨습니다. 네, 내용은 그 추가 증거에 대한 증거 의견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내셨습니다. 혹시 뭐 법정에서 진술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예, 없습니다. 네. 없으십니까? 그럼 진행합니다. 네. 오늘 참고 자료도 내셨네요. 예, 오늘 재반대 신문 관련해서 참고 자료 좀 냈습니다. 네. 참고 자료 내용은 주로 언론 보도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인사검증과 관련된 법률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법률안 검토 보고서는 어떤 내용인가요? 그 인사 검증에 대한 그 기존의 인사 검증을 규율하는 법이 없어서 그 두 차례에 걸쳐서 국회의원의 발의로 인사 검증을 규율하는 법안이 제출됐다가 통과되지는 않았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혹시 뭐 참고 자료와 관련해서 특검에서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오늘 재판은 기존 증인 신문을 이제 속행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증인 신문과 관련해서 혹시 저희는 저번 기회에도 정론을 했고요. 근데 이어서 진행하는 것인데
혹시 정인신문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없으면 바로 정인신문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네. 저번 기일에 아마 뭐 저기 네네. 지난 기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때 지난 기일에 그 반대심을 하면서 그 증인이 조사 과정에서 사실대로 진술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 과정에서 수사감사가 여러 가지 그 진술에 관련된 뭐 직무유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증인이 그 당시에 예정됐던 시간을 훨씬 초과해서 진술하느라 상당히 압박감에 시달려 사실과 일부 다르게 진술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지난 기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사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님께서 증인 신문을 하도록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특검 측 증인이고요. 변호인이 조사자를 선택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에서 증인의 신분이나 태도 그리고 재판 끝나고 이제 기록을 보실 재판부가 신빙성의 문제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증인이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해서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무엇보다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증인이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해서 그 위험은 저희 진술할 수 있도록 특검에서 부담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줬으면 배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특검에서 부담하는 문제가 아니라요. 이거는 이 증인이 증인으로서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한 권리 보호 차원이지 뭐 특검에서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 변호인이 저번에 특검 측 증인의 조사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특검 측에다가 조사자를 해라 이게 아니라 그거를 위해서 재판부에다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재판장님도 특검 측에다가 그러기를 사실은 권고를 하셨던 걸로 저희가 지난주에 아마 저번에 안 나오셔서 정확한 취지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우리 특검 측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오늘 와서 이렇게 확 변경해 버리면은 그러면은 사실은 그거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증인의 권리 보호 차원이지 절대 무슨 특검의 무슨 조사를 우리가 선택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네, 일단 저번 기일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변호사님께서 그런 점을 지적하신 바가 있고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그렇게까지 정할 수 있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그때 그 공판 검사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인 입장 한번 들어보고 생각해 보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확답을 하신 건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일단 정인 그러시면은 네네. 이 자유로운 증언을 위해서 차폐 장치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회 장치 설치도 예, 법적 예.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변호사님 지금 증인께서 사실 제가 알기로는 자유롭게 증언 다 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예, 근거로 뭐 사회 장치를 설치하자는 겁니까? 물론 이 법정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되고 뭐 정치에 관련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법을 얘기하셔서 그런데 지금 이 제가 수사 과정에서 그러면 법대로 했나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뭐, 점이 저 법대로 안 아니 됐다는 법대로 지난번에- 수사를 안 했다는 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하십니까? 자, 말씀드릴까요? 예. 네. 증인이 지난 기일에 증언하면서 2025년 12월 9일 2차 진술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시 45분기에 조사를 다 마친 다음에 그 뒤에 조사받은 내용을 수사검사가 스크린한다고 해가지고 그 뒤에 수사검사가 와서 증인이 수사검사가 원하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로부터 무려 오후 4시까지 수사검사 원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하면서 증인을 직무유기를 입건하고 그 다음에 국정원 직원도 무릎 꿇고 싹싹 빌고 갔다고 하면서 압박을 가했기 때문에 증인이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했다고 분명히 법정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 법정에서는 네. 이 법정에서는 증인이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을 위해서 사실대로 진술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진술을 지난 기일에 증인께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기 의사 그대로 다 밝히셨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법정에서 증인께서 어떤 위축도 없이 그런 이야기를 다 하고 계신데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증인께서 위축되셨기 때문에 수사검사가 신문하면 안 된다는 건지 이해가 지난 기일에 증인께서 증언하시는 태도나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안 보셔서 그런데 앞에서 보셨더라면 매우 위축돼 있던 사실을 잘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해서라도 또 검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혐의를 벗기 위해서라도 뭐 혐의란 말 좀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이제 그런 의심을 의심을 벗기 위해서라도 예를 들면 증인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 주시는 게 어떤가 생각입니다. 재판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에 대한 위험 부담 저희가 테이킹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의 또 지난 기일에도 증인의 의사를 한번 물어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증인의 의사도 한번 확인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재판부께서 네, 제가 한번 판단해 이야기를 주십시오. 들어보고 재판부의 뭐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증인 앞으로 나오시죠. 네. 네, 오늘 증인 세 번째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뭐 오랫동안 뭐 고생하고 계시는데 저번 기일에 이제 신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사 과정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실과 좀 다르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 내용도 특정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 확인했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좀 저희도 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지금 이제 검사님들이 좀 나오셨는데 뭐 주로 이제 검찰에서 이제 질문할 때 혹시 이제 이제 수사하셨던 검사님이 질문하는데 좀 많이 부담이 되신지 왜냐하면 법정에서 이제 쭉 했었던 이야기를 좀 말씀하시고 또 심지어는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냥 진행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본인이 좀 부담스러우신지 입장이 어떠신지 좀 여쭤봅니다. 아마 좀 불편하시기 같긴 한데요. 어떠세요?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재판장님의 네. 뜻에 따라서 네. 그 뭐 관계 없으시다고 하면 그냥 저는 뭐 그런 질문을 해주시는 대로 법정에서 진실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반대 신문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주 신문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주신문은 하셨으니까 뭐 그리고 또 다른 검사님 나오셨으니까 뭐 제주 신문 있으시면 혹시 다른 검사님이 하시는 게 어떠신지 한번 의견만 드립니다. 재판장님 지금 네. 변호인들께서 저를 이제 수사 검사라고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사건 이 사건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제가 검사하다 보니 법률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 경찰과 협업을 했었는데 그때 서원식 증인 진술 내용을 보고 뭐 증인도 말씀하셨는데 10가지 중에 2가지를 해놓고는 어떻게 잘했다고 하냐고 그런 식으로 압박했다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하러 올라가서 제가 있었던 시간 5분도 안 됩니다. 5분도 안 있고 내려갔고 경찰관이 다시 둘이 대화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그때 이후로는 관여한 바도 없고 이렇게 좀 뭔가 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어쨌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조사를 했던 분은 한덕수 피고인과 최상목 피고인, 김모 행정관 3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사건을 주무를 했거나 총괄을 했던 수사검사라고 표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단지 그때 2분에서 3분? 그 상관으로 대화하고 바로 내려가고 그 10시부터 4시까지 조사라고 하는데 그 조사 과정에 관여한 바도 없고 지시한 바도 없는데 뭐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저도 알지도 못하는 부분입니다. 네. 물론 확인은 했지만은 뭐 증인이 안 먹겠다고 했다고는 하던데 그런 상황에서 뭐 저한테 저랑 2, 3분 대화한 분이 그리고 증인이 그때 네가 이런 표현을 하시던데 지금 제가 증인하고 무슨
이 입장에서 진실을 뭐 공방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증인이 말씀하신 제 기억과 배치되는 것 그리고 조사자의 기억과 배치되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굳이 말하고 싶지는 않은 것이고 이 상황에서 단지 2, 3분 정도 대화 나눈 것인데 1, 2회의 기일에 걸쳐서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진술했지만 사실은 이렇다. 기억이 이랬지만 지금은 생각난다. 그리고 변호인들께서 마치 변호인 측 증인인 것처럼 우호적으로 하시고 계신 이 상황에서 특히 재판부께서 다 보고 계신데 어떤 부분이 문제되고 법적으로 또 무슨 문제며 증인이 어떤 면에서 위축되는지 의문이기 때문에 저희는 제가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당시 수사검사가 증인한테 수사관이 조사한 다음에 증인이 조사받는 과정 자리에 가가지고 직무유기를 이끌어내겠다고 말을 한 사실은 있습니까? 지금 답변할 이유는 없고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와 조사관의 기억과 상당 부분 배치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말씀하십시오. 네, 어떤 재판장님, 증인이 지난 기일에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이런 반대 신문 과정에서 이런 질문을 받고 몹시 곤혹스러웠고 그리고 어렵게 그 당시 상당한 압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지하철을 여기서 증인 신문을 마치고 집에 가면서 지하철에서도 한참 동안 앉아 있다가 갔다고 이렇게 압박을 받은 사실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그 당시 증인의 기억과 수사검사의 기억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계속 제주신문을 하겠다는 의도를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증인이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사실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증인이 기억하는 사실과 다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 재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제가 2, 3분 있다가 내려가고 나서 증인이 말한 거는 이 검증보고서 충실하냐 아니면 시간이 부족했지만 다소 부족하냐라고 증인이 지정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이고 재판장님도 법적 평가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이 기억 부분과 제가 증인을 조사 안 했기 때문에 증인이 어떤 기억을 가지고 어떤 조사를 받았는지 저는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재판장님 지적하셨습니다. 법적 평가 부분 아니냐고 하셨고 그 부분에서 증인이 그렇게 기억하고 이 법정에 와서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눈물을 흘리는 듯한 그런 신용을 했다는 이유로 증인이 지금 위축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게 근거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게 어떤 법적 근거로서 법적인 효력으로서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법정에서 재판장님이 그 법적 평가의 문제냐 사실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증인이 명확하게 사실 부분에 대해서 바뀐 부분을 정확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루어진 변호인의 그 질문에도 똑같이 그래서 결국은 평가가 아니라 사실 문제에 관해서 진술을 바꿨다는 것을 다 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3개인가 4개 부분을 쭉 거시하면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특검 측 얘기하는 재판장님은 평가로 결론이 났다 이렇게 그거는 전혀 호도하는 얘기시고요. 그거는 그 직후에 이루어진 증인의 진술에 의해서 다 진술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에서 변경된 것이 다 구체적으로 지적해가면서 다 진술이 됐습니다. 변호사님 그 사실관계는 제가 2분, 3분 정도 증인하고 대화하고 내려간 다음에 한참 뒤에 조사 말밑에 이루어진 일에서 저와 아무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요. 제가 증인에게 지적했던 건 10가지 검증 사항 중에 2가지를 해놓고 어떻게 이 검증이 충실하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였습니다. 재판장님, 저희 특검 측이 지금 검사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재판은 많이 돌아가고 또 이제 워낙 치열하게 다투는 재판이 많다 보니까는 다른 사건의 변호인들 중에서도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선례를 남기면은 계속 검사를 바꿔가면서 증인 신문을 해야 돼서 사실상 재판
진행하기가 저희가 힘듭니다. 얼마 안 남으니까 네, 진행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정하겠습니다. 뭐 재판 절차적인 문제라서 저희 재판부에서 원하는 거는 서로 협의해서 진행하시는 걸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 의견이 안 될 때는 정할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인 입장은 특검보께서 말씀하신 입장과 같은 입장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런 상황임을 이유로 재판부에서 구체적인 절차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도 일단은 진행을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일단 진행을 해보고, 근데 진행하다가 힘드시면 말씀하십시오. 저한테 말씀하시면은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때는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 법정에서 진술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물론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는데 혹시 뭔가 잘못되거나 뭐 본인이 좀 잘못 진술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착오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법정에서 말씀하실 때는 사실 그대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특검에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뭐 절차적인 부분에서 협의를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의견 다툼이 있으시면 뭐 재판부에서 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특검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기일에 반대 신문 절차 혹시 김주현 피고인 쪽에서 재판장님 네. 혹시 그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증인에게 네. 자폐 시설이라도 원하는지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특검보님께서도 아까 선례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은 선례보다 훨씬 중요한 실체 진실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2, 3분 정도 검사님께서 계시다가 그 이후 상황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 증인은 그때 당시에 조사받을 때 그 이후에 그럼 왜 진술을 바꾸었으며 본인이 생각과 다른 진술을 했을까요? 2, 3분간의 그 어떤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서 증인은 충분히 영향을 받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자폐 시설을 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증인에게 한번 의사를 한번 여쭤. 증인이 아니, 자폐 시설도 의사는 법률적 근거가 물어보기 전에 있어야 어떤 그렇지 않나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재판장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자폐 시설이라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가 증인 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거는 뭐 여러 사건에서 다 사용되고 있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재판장님의 판단에 따라서 그것이 필요하시다면 설치를 할 수 있는 거고, 필요 없으면 거기에 어떤 법적인 근거, 자폐 시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법 규정은 없습니다. 네, 그 부분은 잠시 휴정을 하고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잠시 휴정하고 10시 4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정하겠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이 형사소송법 165조 2 1항 3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은 지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림 시설은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만 변호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조서에 남겨드리겠습니다. 남겨드리고 절차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셨다고 조서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인신문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저번 기일에 반대 신문을 하시다가 중지되었었는데요. 김주현 피고인 변호인께서 진행하시다가 재판장님, 그 지난번 이원모 피고인까지 반대신문 전부 종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서류를 잘못 들고 왔구나. 네. 저번에 신문상을 다시 내셨죠. 그래서 그 새로 내신 신문상으로 진행하셨죠. 예, 제가 저번 걸 들고 왔네요. 네, 반대 신문 절차와 관련해서 더 진행하실 게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제주 신문 절차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무관님.
네, 물어보시죠.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의 경력 사항에 대해서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증인은 2006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1국에서 세무조사보로 근무한 경험 있죠. 예, 맞습니다. 증인은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후 2025년 5월경 복귀하여 중부지방국세청 조사 2국 1과장으로 재직하신 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증인은 언제까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 2국 1과장으로 근무하시고 고향 세무서로 발령받으신 겁니까? 올해 1월 2일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고향 세무서에서 맡은 직책과 업무는 무엇입니까? 세무서장입니다. 국세청 조사국의 업무는 대상을 선별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국내외 탈세,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계좌 추적 등 조세 범칙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수행하는 업무 맞지요? 제가 있는 부서에서 일부 범칙 조사도 하긴 했지만 주로 그냥 일반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세 범칙 행위를 조사함에 있어 대상자를 소환해서 신문조서 작성하기도 하죠. 예, 작성하기도 합니다. 대상자에 대한 조사 시 대상자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 등 권리를 고지하고 조사 시작하는 건 맞습니까? 예, 증인도 조세 범칙 행위자 소환해서 직접 신문 여러 차례 하셨죠? 신문 여러 차례 하셨죠? 저는 통상 관리 업무를 주로 했기 때문에 안 하지는 않았으나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조세사범에 대한 전속 고발 권한 가지고 있어서 조세 범칙 행위가 있었을 때 수사기관에 고발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죠. 예, 내부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경력조회 관련 진술사항입니다. 증인은 특검에서 1회 조사를 받을 당시 4월 7일 경찰청으로부터 이완규, 함상훈 및 그 가족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회신받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받아서 확인한 것으로 진술하셨다가 2회 조사에서 그것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자 많이 당황스럽다고 진술하셨죠. 예, 조사 시에 그렇게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답변은 그렇게 하셨는데 실제로도 많이 당황하셨어요? 이 자료가 제시돼서? 통상 경찰 자료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당일날 저희가 보내면 보통 한 30분 안에 다 회신이 오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제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거기 두 번째 가서 왜 다음 날 왔는데 전날 왔었다 얘기를 했냐라고 하셔서 그거는 정말 제가 아마 모르는 내용이었다. 그거는 아주 결과적으로 잘못된 진술이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도 많이 당황스럽다라고 조서에 남아 있던데 실제로도 많이 당황스러우셨냐고요? 예, 당황스럽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증인은 4월 8일에 회신된 범죄경력조회를 사후에 이완규, 함상훈의 인사검증 자료에 첨부시켜뒀기 때문에 증인의 거짓말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특검이 해당 범죄경력조회의 조회 시기를 확인해서 제시하자 당황한 건 맞죠? 진술이 4월 7일 날 받았다고 했다가 이제 4월 8일 날 받은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니까 이제 그 부분이 당황스러웠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인의 거짓말이 드러나서 당황하신 것 아닙니까? 저기 재판장님 죄송하지만 지금 거짓말이라는 용어를 전제를 네, 깔고 지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건 좀 바꿔서 물어보시죠. 네. 증인의 진술이 거짓인 게 드러나자 당황하신 것 아닙니까? 그거를 저희가 전날 보낸 거는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거짓이라기보다는 사실과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표현을 써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하시죠. 네. 예. 근데 이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 그걸 보낸 이상 그게 회신이 온 거는 사실은 회신이 오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게 이제 언제의 기억이 이제 정확하지 않다고 해서 그걸 거짓말이라고 아니면 이제 사실과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조금 제 입장에서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 질문 내용 중에 예. 전제라든지 기본 사실관계가 좀 다르면 다르다고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면 알겠습니다. 됩니다. 네. 그런데 증인은 이 법정에서 4월 8일 경찰청으로부터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범죄경력조회가 회신된 이후 범죄경력조회상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김모 행정관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준 것 같다고 증언하셨죠. 예, 맞습니다.
증인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는 4월 8일 오전 9시 이후에 범죄 경력 조회가 회신된 것을 확인하자 실제로도 당황하고 당황스럽다고 진술도 하셨는데 갑자기 이 법정에서 그러한 기억이 난 겁니까? 당황스럽다는 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음 날 왔다고 하니 이게 당황스러웠던 것이고, 저도 지금 그 김모 행정관에게 가서 말씀드리고 비서관님께 보고를 드렸는지 이런 부분이 단편 기억이 나고, 이제 김모 행정관에게 가서 그 자리에 가서 얘기를 한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렇다면 통상적으로는 비서관님 보고를 드리고 나오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증인이 예, 제가 보고하고 기억이 있는- 네. 예, 왜냐하면은 그 어떤 그 자료를 가지고 뭐 김부 행정관이 그것만 가지고 다시 또 들어갈 필요는 없으니까요. 근데 그조차 제가 그 단편 속에 기억이 없으니 제가 자신 있게 제가 비서관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지, 그런 어떤 업무 프로세스상 이렇게 가서 얘기한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한 기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판은 이 질문은 조금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9시 뭐 물론 9시 전후로 그 범죄 경력 조회가 회신됐으면 사실 그때라도 그 보고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마치 이게 뭘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까? 그러니까 질문 13번 질문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판부에 말씀하시죠. 조사에 네, 답변하려고. 범죄 경력 조회 회신된 것을 확인해서 당황스러워 진술하는데 갑자기 법정으로 그러한 기억이 난 것인가 했는데, 사실은 뭐 9시 이후에라도 받았으면 받은 직후에라도 사실 보고를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뭐가 이게 모순된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순된다고 물어본 적 없습니다. 이따가 다시 그럼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사 과정에서는 이제 범죄 경력 조회를 확인하고 뭘 한 걸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수사 과정에서 보니까 9시 이후에 온 걸로 돼 있어서 약간 당황스러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맞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드린 건 맞습니다. 그 현장에서도 그렇게 제가 이 경찰 자료가 보통 당일날 아니면 30분 요 정도 그냥 조회하고 바로 보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 단말기 시간이 나오니 그건 뭐 네네. 제 기억이 잘못된 게 맞다 이제 이렇게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뭐 그 당시에 이제 보고서 작성할 때쯤에 뭐 범죄 경력 조회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나시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김모 행정관에게 간 것도 이제 통상적으로 오면 이제 가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게 뭐 건수가 여러 가지가 중첩이 되다 보니 요 건으로 갔는지 저 건으로 갔는지에 대한 사실 기억이 조금 정확하게 뭐 이렇게 이 헌법재판관으로 이제 뭐 범죄 경력이 없습니다라든지 그런 식의 뭐 명확한 기억이 있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전에 또 그렇게 진술하셨나요? 법정에서? 전에 증인신문 할 때 답변하신 거는 범죄 경력 조회가 뒤에 와서 뭐 말씀한 것인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때 제가 저도 그때 지금 지난번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범죄 조회가 이제 사실 저희가 한 게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뭐 저희가 계속 얘기했듯이 이제 비청문직이랑 청문직 같은 경우 중에 저희가 하는 것들은 이제 범죄와 국세 자료를 요청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범죄라든지 이런 게 오면은 이제 그쪽에 가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담당 행정관 정해지면 그 행정관한테도 가서 뭐 범죄는 나중에 와서 이제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이제 해주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그 뭐 비청문직 같은 경우는 비서관님한테 굳이 뭐 범죄가 없습니다라고 굳이 얘기를 안 드려도 뭐 관계는 없는 거니까 우리 보고서에만 남기면 되니까. 근데 통상 청문직 같으면 좀 중요하기도 하고 해서 말씀을 드렸을 터인데, 제가 사실 그때 그런 어떤 그 시점에 이렇게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상황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그런 부분이 조금 흐릿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평소에 이제 그런 업무를 계속 하셨기 때문에 예. 사실은 다른 사건과 혼동될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뭘 하는 게 아니고 예. 본인이 말씀하신 입장은 이제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번 신문 과정에서는 아마 네. 범죄 경력 조회를 확인하고
김모 행정관한테 말을 한 것처럼 예,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저도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런 지금 기억은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쪽지를 들고 가서 이제 아.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걸로 지금 기억은 하는데 그게 이 헌법재판관 요때 요건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그게 맞을 것이다 이제 이런 정도. 근데 비서관님까지 제가 가서 말씀을 드린 기억까지는 그거는 정말 흐릿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그럼 드리는 일단 겁니다. 증인 입장에서는 범죄경영죄로 확인해서 김모 행정한테 말한 것 같은데 예, 그까지는 제가 네, 말씀을 드릴 수 맞습니까? 예, 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입장이 바뀐 건 아니시네요. 아니, 그렇죠. 입장이 예.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과거 일이기 때문에 진행하다가 또 생각이 날 수도 있고요. 예, 그거 알겠습니다. 그런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예, 답변할 시점에서 본인이 기억하신 최대한은 말씀하셔야 된다고 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예, 다음 질문하시죠. 결국 증인은 특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사실은 범죄 경력조회가 4월 7일이 아닌 다음 날에 회신됐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기억하고 있었음에도 특검에서 2회 조사에 걸쳐 자신의 부정한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 진술하신 것 아닙니까? 그거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증인의 입장은 이 사건 검증보고서 작성과 관련해서 최선을 다해서 검증하셨고 검증 내용도 충실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맞습니까? 예, 지금 제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인사검증 절차 관련 사항입니다. 증거목록 순번 42번 907쪽 908쪽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보도자료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법무부 이제 홈페이지에서 저희가 확보한 내용인데요. 6월 7일자 이제 보도자료입니다. 증인은 윤석열 정부가 2022년 6월 7일 법무부 산하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하면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업무 담당하기로 한 사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증거목록 순번 671번 680쪽 대통령 비서실 시행 공문서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이 이 공문 기억나십니까? 증인이 기한하셔가지고 공직기강 비서관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송부한 문서인데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인사정보관리단이 그 신설이 되고 그래도 저희가 서로 주고받고 하기 전에 맨 먼저 보낸 공문입니다. 예, 최초 공문 맞죠? 예, 이때부터 업무 개시한다라는 거죠, 상호간에. 예, 그래서 저걸 보내면서 이제 다음부터 이제 인사검증을 요청하면은 이제 회신을 해달라 뭐 이런 정도의 예. 게시 공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용 보시면은 대통령 비서실은 국가공무원법, 개인정보보호법,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공직 후보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얻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돼 있죠. 예, 그 제가 기한한 문서가 맞습니다. 지금 이 공문서 상으로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인사검증을 요청하는 업무와 관련해서 요청 대상이나 범위를 한정하거나 특정하는 내용은 없죠. 예, 없습니다. 국정원법 제4조 1항 2호 제시하겠습니다. 예, 증인 이 조문 보시면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 1항 국정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2호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 자재, 시설, 지역 및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 그리고 3호 2호의 직무 수행에 관련된 조치로서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 외국단체, 초국가 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을 확인, 견제, 차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대응 조치라고 해서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지금 기술해놨죠. 예, 지금 국정원은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된 거 보이시죠? 일단 뭐 저기에 기재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보안 업무 규정 제36조 제3항 제시하겠습니다. 국정원법에 따른 대통령령으로서 보안 업무 규정입니다. 대통령령 보안 업무 규정 제36조 3항에 의하면
관계 기관의 장은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인 공무원 임용 예정자, 비밀 취급 인가 예정자, 각급 기관의 장이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죠. 예, 요청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 업무 규칙 제6조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규정입니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 업무 규칙 제6조 비밀취급 인가권자에 보시면은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 내에서 비밀취급 인가권자가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뭐 저 부분은 제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증인 그럼 한 가지 여쭤볼게요. 증인 여기 추가로 좀 묻겠습니다. 보안 업무 규정 제36조 사망에 따라서 관계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 요청해야 한다라고 돼 있고 공무원 임용 예정자로서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그리고 2호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여기에 헌법재판관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저기에 내용에 따르면 포함되는 걸로 이해는 됩니다. 보안 업무 시행 규칙 57조 제1항 제시하겠습니다. 보안 업무 규정의 시행 규칙으로 대통령 훈령입니다. 제 57조 1항 이 반복입니다. 보안 업무 규정을 반복하고 있는데 관계 기관의 장은 제36조 제3항에 따라 관할 신원조사기관에 신원조사를 요청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예. 그 다음입니다. 이 경우 대통령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 본인이 임명하는 사람에 대한 효율적 신원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하여금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예. 증인 아시는 규정이죠? 그 시행규칙 57조는 제가 알고 있는 규정입니다. 예. 예. 결국 지금 이 57조 1항에 의하면 관계기관의 장은 신원조사를 요청해야 하는데 대통령의 경우에는 본인이 임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관의 장이 아닌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하여금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 요청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죠. 예. 증거목록 순번 717번 304쪽 신원조사 의뢰 공문 제시하겠습니다. 실제로 공직기관 비서관실은 국정원법, 보안업무 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서 기관의 장인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장의 명의로 국정원의 공직 후보자에 대한 신원조사 의뢰해 와오셨죠? 예, 맞습니다. 증인이 직접 기한하신 거다 맞죠? 예, 그거는 뭐 제가 그렇게 전체적인 틀을 잡아서 똑같은 형식으로 국정원에 보내왔습니다. 특검이 확보한 2005년 4월경 있었던 신원조사 의뢰 자료만 봐도 증인이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6건 31명에 대해서 국정원에 신원조사 의뢰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기억하십니까? 뭐 세부적인 어떤 인원수까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지만 대통령 임명직이었던 사람이었다면 뭐 요청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22항은) 뭐 제시는 생략하겠습니다. 증인은 피고인 측의 신문 사항과 관련해서 신원조사 결과가 참고 자료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죄송합니다. 요거 재판부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국정원법은 제시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증인은 피고인 측의 신문 사항과 관련하여 신원조사 결과가 참고 자료라는 취지로 증언하셨는데 맞습니까? 실질적으로 검증의 참고 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보안 업무 규정에 의한 신원조사는 국가 기밀 등에 의한 보안 관련 사항하고 공직자의 충성심, 신뢰성을 검증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 아닙니까? 인사검증 목적에서 뭐 신뢰성과 제가 잠시 방금 말씀하신 거를 정확히 예, 다시 질문하시죠. 네. 증인은 피고인 이거 앞부분은 되고요.
보안 업무 규정에 의한 신원 조사는 국정원법에 제시해드린 게 그래서 그래요. 국가 기밀 등에 관한 보안 관련 사항과 그리고 이 부분 보안 업무 규정에 써 있습니다. 공직자의 충성심, 신뢰성을 검증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가 아니냐고요. 단순 참고 자료가 아니고. 아, 예. 그 뭐 그런 걸로 이제 저 신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어떻게 쓰였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원 조사 결과 공직 후보자의 보안 사항 또는 신뢰성에 관해서 문제점이나 의혹이 발견되었을 때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검증 보고서에 문제 없음이란 의견을 낼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을 기재를 하고 거기에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증인이 실무자시니까요. 예. 증인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고 예. 보안 사항이에요. 국가 보안 사항에 이 사람이 적국이나 적성국이랑 접촉하는 정황이 있다라든지 이런 보안 사항의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문제 없음 의견을 기재할 수 있냐고요. 그거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뭐 의견을 검토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3-1랑 생략하겠습니다. 증인의 경험상 신원조사 결과입니다. 신원조사 결과가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뭐 많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신 것 같은데 특히 고위공직 후보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보안 사항과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고 꼼꼼히 확인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예, 뭐 검증에 그런 부분이 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인은 피고인 측의 실제로 두 후보자, 이제 이완규 함상훈입니다. 실제로 두 후보자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 발견된 바 없지요라는 신문에 대해서 그렇다란 취지로 증언하셨는데 기억하십니까? 뭐 정확하게 질문은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이완규의 경우에는 증인이 이완규에 대한 검증 보고서 작성하실 당시 2024년 12월 4일 안가회동에 참석했던 사실, 2025년 1월 3일 내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된 사실,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사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인사권자인 최상목이 정계선 조한창을 임명했음에도 국무회의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한 사실 등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 여부의 의혹 내지는 문제점 또는 논란 이런 게 많은 분 아니었습니까?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이제 검증을 담당했던 분야는 재산 현황하고 재산 변동 내역 부분에 대한 검증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 판단을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이제 사실은 그 당시에 뭐 고발된 내용들 이런 내용이 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언론 기사를 보면 이제 고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저희 언론 기사는 당연히 확인을 하니까요. 이런 것들도 그 인사 검증하실 때 다 참작해서 기재하는 경우도 예, 보통은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네. 이제 뭐 어차피 인사권자의 이제 판단의 참고 목적으로 다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기재가 뭐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장님 죄송하지만 이 질문은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사실 등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 여부의 의혹 내지 논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실들이 과연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 여부의 의혹 내지 논란에 해당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그냥 단순히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재판님 조서에 남겨주시죠. 이의 제기하신 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일을 하시고, 근데 사실은 그렇게 물어보신 게 좀 더 적절해 보이긴 합니다. 지금 이게 자격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또 판단의 문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해하신 내용은 그대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사실이 중요하지 않나요? 이렇게 물으면 되겠습니까? 예, 특검보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지금 우리 저희 박영 검사가 얘기했던 사실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시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뭐 어차피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행정관들이 이제 검증 범위가 이제 나눠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작성을 해서
보내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제가 자신- 저기 예, 정당 가입한 사실이나 예. 어떤 선거 캠프에 들어갔던 사실은 인사검증에 있어서 결격 사유 아닌가요? 재판관 인사검증에 있어서. 그거는 이제 헌법재판관 결격 사유 부분은 저희가 이제 또 그 재판관법인가, 뭐 하여튼 거기에 있는 대로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공무원을 이제 임용을 하려면 뭐 국무위원이나 이런 분을 빼고는 겸직도 안 되고 당연히 제 정당 가입을 탈퇴를 하고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상 현직 법제처장님이시나 이제 고법 판사님이시라면은 정당 가입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뭐 방통위법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과거 몇 년간 이제 몇 년 전에 뭐 가입한 사람 이런 식으로 그 굉장히 엄격하게 요구하는 그 직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래서 거에 어쨌든 일반적인 고위직 인사 청문직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당 가입 사실을 항상 체크하는 거 아닌가요? 정당 가입을 예전에 했던 지금 정당원이든 간에 그거는 이제 만약에 헌법재판관에 과거 몇 년 내에 이제 그게 있었다고 했으면은 그건 당연히 이제 더 확인을 했어야 될 사항인데 이제 만약에 현직 뭐 정당 가입을 하지 않는 자 이렇게 된다면은 사실은 할 필요성이 없다고 그리고 생각합니다. 선거 캠프에 이제 각종 님 증인 말을 예, 끝까지 알겠습니다. 듣고 알겠습니다. 본인이 네. 충분하게 얘기할지.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문제 제기한 게 그런 겁니다. 중간에 예. 자꾸만 물을 끄면 본인이 얘기하려는 의사를 조금 불리하다고 해서 그렇게 끊어버리면 그게 뭐 적정한 절차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존중하면서 알겠습니다. 진행을 하시죠. 다 대답하신 건가요? 잠깐만요. 근데 지금 이완규가 정당에 가입했다는 거를 전제로 물어보시는 건가요? 선거 캠프를 물어보려고 하는데 정당 가입을 먼저 말씀하시니까 지금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자꾸 정당 아니 가입 증인이 정당 가입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 제가 정당 가입을 집중적으로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아까 정당 가입했다는 걸 전제로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정당 가입이나 선거 캠프가 체크사항 아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그게 정당 가입을 하지 않은 자라는 규정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방통위법인가에 보면은 몇 년 내에 정당 가입을 하지 않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현재 안 하면 되는 거냐 아니면 과거 몇 년간 하면 안 되는 거냐라는 거는 엄연히 이제 다른 얘기이고 제가 헌법재판관의 지금 결격 사유를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지는 못하는데 만약에 이제 과거 몇 년에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건 당연히 이제 저희가 당사자한테 이제 물어보든지 이제 어떤 뭐 확인을 거쳤을 터이고요. 만약에 현재 가입하지 않은 자라고 되어 있다면 그건 이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을 들어오면서 당연히 이제 탈당을 하고 뭐 그런 조치가 당연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그 시점에서 현직 그 정무직으로 재직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확인을 이렇게 필요성이 이제 좀 덜하다 뭐 그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제가 있을 질문의 것 요지는 정당 가입이 아니라 예. 이제 이완규 그 법제처장이 정당 가입했는지 저희도 모르겠어요. 선거 캠프에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캠프에 들어간 거를 체크하냐 안 하냐 이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예. 그거는 선거 캠프에 들어가는 것들은 뭐 중앙선관위나 이런 데서 확인을 해주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그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부분 플러스 이제 본인께 확인하는 그런 정도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검증 보고서 작성하시는 실무자시니까 네, 실무 당연히 이제 의견으로 그렇게 관련 말씀드리는 규정에 있는 겁니다. 결격 네. 사유가 있는지는 검토해 보시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그 결정하실 분이 참조할 만한 중요 내용들도 이제 최대한 검토해 보시는 거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증인이 이 사건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중요 증인이다 보니까 예. 검사님도 그렇고 변호인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좀 뭐 판단의 문제 좀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좀 이해하시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예, 성실하게 대답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시죠. 예, 25항입니다. 증거 목록 순번 673번 이완규 검증 보고서 및 검증 자료 중 685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시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하단에 보면은 인사 검증을 위해 제공되는 공공기관 보유 개인정보 자료의 범위 항목에 다양한 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공직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자료 수집할 것을 예정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증인은 피고인 측의 동의서에 있는 부서들, 뭐 이 부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동의서에 있는 부서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인사검증 자료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라는 신문에 대해서 그렇다는 취지로 증언하셨는데 기억하세요? 예, 저거는 저희가 요청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를 말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 저기 뭐 고용노동부나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제가 6년을 했지만 보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후단은 생략하겠습니다. 27항입니다. 증인, 제가 궁금한 거는 증인도 전에 말씀하셨는데 국세청 자료로 국토부 자료를 뭐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증언하셨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라 예, 그렇게 그 진술을 했습니다. 예, 제가 궁금한 거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자료가 동일한 자료가 여러 기관에 중복돼서 보관되어 있을 수는 있어요, 맞죠? 예,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관을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요. 예, 이 왼쪽 편에 자료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중복돼 있는 건 저도 이해가 돼요. 예, 중복돼 있을 수 있는데 이 기관을 다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라도 여기 기재된 자료들 있죠. 예. 이 자료들은 전부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뭐 저희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간의 어떤 검증의 프로세스라는 게 크게 뭐 정부가 이렇게 바뀌든 어떻든 나름 어떤 그냥 큰 줄기는 바뀐 적이 없는데 그간 확인을 하지 않았고, 물론 이제 저걸 확인하면 조금 더 이렇게 다양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검증 목적상 저 기관에 이제 안 보내던 후보자를 아니요, 기관 말고 자료로 지금 얘기하고 예, 있잖아요. 예, 예. 네. 근데 실업급여라든지 뭐 그런 부분은 그간 이제 중요도가 뭐 크지 않았고, 저도 이제 저거를 기재되어 있던 거를 저걸 뭐 그때 개정을 하면서 빼지 않았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저는 의무적으로 다 보내야 된다 그렇게 좀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증인, 실제로 지난번에 제가 확인해 드렸는데 자료 제시하면서 이완규가 법제처장으로 임명될 당시에는 여기 있는 자료 전부 확인한 거 아까 그때 보셨지 않습니까? 그때 맨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아마 제가 진술한 거에 보면 12개 기관인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 직위, 그러니까 뭐 비청문직과 청문직의 검증 직위에 따라서 그 기관은 나름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다 그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좀 실업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은 들어가 있지는 증인, 그러니까 지금 않습니다. 실업급여 얘기하셔서 묻는데 네, 예. 이완규 뭐 함상훈 이분들이 실업자가 아니니까 실업자였던 때가 없으니까 실업급여는 그럼 뺀다 치고요. 네. 지금 이완규 법제처장 때 이거 전부 다 있는 거 확인하셨거든요, 그때. 쌀직 부분도 기억나시죠? 다 확인했습니다, 이 자료. 예. 실업급여는 없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이완규는 다 확인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나와 있는 게 지금 14개 정도인 것 같은데 뭐 사실상 대부분 하는 건 맞습니다. 그 청문직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상단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국가공무원법,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본인에 관한 정보를 인사검증 담당 기관 및 개인정보 보유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제 이 부분입니다. 해당 개인정보 보유 기관장이 원활한 인사검증의 진행을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 자료를 인사검증 담당 기관에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거든요. 예. 이 서류의 동의 및 서명한 공직 후보자의 인사검증 절차를 충실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동의한 공직 후보자가 요청한 대로 내 인사검증을 충실하게, 내가 이 공직이 임명되고 싶기 때문에 충실하게 내 인사검증을 해달라고 해서 정보 보유기관의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인사검증기관은 이 자료들을 기관 말고요, 이 자료들을 요청해야 돼서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저희 검증 실무자의 어떤 업무 프로세스나 입장에서는 이제 그 각 직위에 맞게끔 이제 좀 그 범위에 요청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공직 후보자가 내가 국민연금 가입해서 어떻게 납부했고 내 가족이 어떻게 했고 내 부모가 어떻게 했는지 공직 후보자는 본인도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내가 이 공직에 가고 싶기 때문에 오히려 해달라고 요청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 임의로 생략할 수 있냐고요?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은 저희가 그때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 3, 4천 건에 이제 그걸 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어떤 그 직위라든지 그 중요도에 따라 나누지 않게 되면 사실 저 기관에서는 저희도 매번 뭐 대통령실에서 요청하지만 저 기관이 그렇게 우호적인 건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이제 개인 업무를 하면서 저걸 추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좀 너무 많거나 이렇게 되면 항상 이제 좀 실무자 측에서는 이제 컴플레인 같은 게 조금 있어 왔던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그 시기에 과연 이것까지 조회를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부분은 당연히 대통령실에서 판단해서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방금 컴플레인 말씀하셨는데 예,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예, 저도 특정 뭐 부처를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이렇게 좀 저희는 빨리 해야 되는데 이제 회신이 안 오면 이렇게 전화를 해서 좀 빨리 달라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나 바쁜데 왜 자꾸 이제 이런 걸로 좀 그러냐 이제 독촉하는 과정에서 그런 식의 조금 생각보다는 그냥 뭐 대통령실에서 요청하니까 무조건 최우선적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예, 30항입니다. 증인이 아시기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도 해당 정보 보유기관에 대해서 해당 자료들 정보 제공 요청하는 거 선별적으로 임의로 생략하는지 여부 알고 있으세요? 뭐 검증 프로세스라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정부가 바뀌거나 뭐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크게 관계가 없고 대부분 그때 왔던 분들이 다시 오기 때문에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증인 질문은 예. 질문 듣고 질문부터 답변하셔야 되는데 제가 예, 다시 한 번 말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정보 요청 임의로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거는 저희 그 검증 직위별로 저희가 4개인가로 나누는데 거기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럼 거랑. 생략한다는 거네요. 직위에 따라서 생략하기도 검증 한다. 직위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그 뭐 중요도에 따라서 청문직과 비청문직, 그 재산공개직 그리고 약식 검증으로 나누고 거기에 따라서 검증 요청하는 건 당연히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예, 그러니까 증인 지금 제가 궁금한 건 원래 이 재판 초반부터 뭐 그 부분은 확정됐는데 청문직, 비청문직, 재산 등록직 이렇게 구분돼서 검증 강도를 달리하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예, 그거는 뭐 저희가 그 요청하는 부처가 다른 거는 맞고요. 그거는 뭐 나름 뭐 어떻게 막 규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냥 이런 정도로 진행을 한다라는 예, 식의 실무자는 예, 뭐 그래서요.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직을 그러니까 이 직위의 수준에 따라서 다른 건 말고 예컨대 지금 청문직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증인이 알기에 청문직인데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해야 되는데 생략하는 사례 증인이 알고 있냐고요? 그거는 제가 좀 뭐 그렇게 이렇게 기억이 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어떤 걸 생략했다, 뭐 다 했다 이런 식의 회신을 오는 게 아니라 검증 보고서 부분만 보내주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증인 검증 보고서 항목 보시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청문직인데 해야 되는데 얘네 안 했네 이런 거 있으셨냐고요? 그런 기억은 정확히 있지는 않고 거기 우리 저 보고서에 보면 각 그 뭐 국적이면 국적 봤으면 봤다 못 봤으면은 뭐가 제한된다 이런 식의 기재가 된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1항입니다. 증거 목록 순번 676-1 929쪽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업무 편람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작성해서 쓰는 업무 지침인데요.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쪽에 공유를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모르세요 그러면 내용? 그냥 뭐 업무 편람이 아니라 프로토콜인가 뭐 그때 그 예전에 그 한동훈 장관님이 그 국회인가 뭐 그때 가셔서 말씀을 하셨다 이런 정도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이제 업무 편람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 정도만 아신다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게 지금 뭐 프로토콜인지 뭔지 그건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건 자체적으로 만들었다 이런 정도로 예, 이 이해를 내용 하고 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제 첫 번째 항목에서 검증 의뢰 접수 및 자료 수집. 그래서 이제 검증 의뢰 접수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송부한 인사검증 의뢰 제목 공문 및 인사검증 의뢰 후보자 명단 접수하고 이제 업무가 개시되나 봅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보내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검증 수준에 따른 자료 수집에서 임명 예정 직위 수준, 재산 등록 공개 및 청문회 개최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검증 수준을 구분, 검증 항목 및 수집 범위 차등 적용. 이게 직위에 따라서 달리한다는 표현 같다 그렇죠? 예, 그게 뭐 4개인가 이렇게 그런 식으로 나눠진다. 그러니까 그 그룹으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자료가 대외비로 돼 있는데 진행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으신가요? 예, 괜찮습니다. 예, 그 압수물로 됐고 타 사건에서 이미 공개가 된 사건입니다. 아, 공개 예. 일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이한 검증 항목별 분석상 해가지고 학력, 주요 경력, 가족관계, 국적, 출입국, 주민등록, 병역, 범죄 경력 징계, 재산, 납세 의무 이행, 건강보험, 국민연금, 정치자금, 연구윤리, 직무윤리 등에서 많은 항목에 대해서 지금 검증 항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보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학력, 주요 경력은 뭘 확인해야 된다.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가족관계, 국적, 출입국, 주민등록도 마찬가지로 뭘 확인해야 된다. 병역도 확인해야 된다. 증인은 뭐 저 피고인 측에서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뭐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인사정보관리단은 범죄 기록표를 직접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확인을 하는데 이게 이제 병력을 면제받았거나 이제 장기간 어떤 연기를 했거나 이제 그런 정도의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확인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범죄 경력 징계 사항에 임용 결격, 승진 임용 제한 사유, 그다음에 범죄 징계 과태료, 그다음에 음주운전 따로 다른 항목으로도 빼놨네요. 아예 음주운전도 있고 감사, 수사, 조사 등 진행 중인 사건 유무 이 부분도 확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5항 재산 부분은 증인이 뭐 제일 잘 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납세 다 지금 확인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도 피부양자가 해외 이주했느냐에서 부정수급 같은 것 같아요. 부정수급 같은 거 다 확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통상 자녀들이 이제 해외에 가 있다가 이제 그 건강보험 수급을 위해서 국내에 귀국하게 되는 경우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비판이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치자금 관련된 내역들입니다. 내역들이 있고 연구윤리 이제 후보자가 논문 작성한 것들 확인한 거로 나오고 예. 직무윤리 뭐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업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업무하는 거는 알고 있지만 이런 업무 편람은 모르신다로 예. 이해하면 됩니까? 업무하는 거는 뭐 저희랑 크게 차이가 없고요. 업무 편람이라든지 뭐 저런 부분 작성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32항입니다. 증인은 지속적으로 검증 항목과 관련해서 재산 납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문제가 많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신데 맞죠? 뭐 그냥 그렇게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이 그래도 좀 제일 청문회라든지 이런 재산 공개되었을 때 논란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증인이 기억하시기에 재산 납세 항목의 문제점으로 후보자에서 낙마하거나 뭐 임명되었어도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공직 후보자 누가 있습니까? 뭐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딱 지금 뭐 기억이 떠오르는 건 아닌데 뭐 부동산 투기라든지 이런 걸로 뭐 낙마를 하신 분들은 뭐 찾아보면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인 오히려 재산 및 납세 이슈 외에 음주운전, 위장전입, 자녀 입시 특혜 및 학교 폭력, 자녀의 병역 기피, 그리고 이중국적, 논문 표절, 과거 작성한 저서의 내용, 법조인의 경우 정관예우, 과도한 수임료 수수 등 국민 정서와 맞지 않은 사안을 위해서 낙마하거나 사회적으로 파문을 일으킨 후보자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뭐 딱 그 어느 사유별로 어느 정도냐에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그런 말씀 주신 부분도 당연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인은 이왕규 함상훈으로부터 진구한 공직 예비 후보자 자기검증 질문서를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건 안 하신 것 같은데 뭐 폐기하신 겁니까? 그거 자기가 제출한 거는 그 검증 목적이 달성이 되면 그렇게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을 하지 않아 왔습니다. 뭐 규정이 뭐 이 기준을
이관한다 안 한다고 하는 기준이나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관행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거는 저도 뭐 이관을 할 때 그간에 이제 정부마다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검증 보고서를 이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폐기하신 거네요. 예, 예, 그 맞습니다. 자기 검증 질문서. 네, 자기 검증 질문서는 자기가 제출한 검증 참고 자료이기 때문에 네. 그거 저희가 검증에 활용하고 폐기를 하였습니다.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전 검증 절차 관련 사항입니다. 증인은 해병 특검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관련 사건에서 이종섭이 2024년 3월경 호주 대사로 임명되기 전에 그 검증 절차에 관한 타인입니다. 증인 아닙니다. 타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으신 적 있죠? 그때 한번 출석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걸 우리 사건에서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신 거예요? 아, 예. 그 증거로도 신청되어 있습니다, 집안에. 저희 압수물 영장 저희 범죄 사실로 지금 압수한 압수물들이 있고요. 네네. 일단 네, 말씀해 주시죠. 증거 순번 680번 957쪽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작성 이종섭에 대한 검증보고서 요약본, 그리고 증거 순번 681번 961쪽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작성 이종섭에 대한 검증보고서 상세본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조사 받으시면서 이거 제시 받으셨던 것 같은데 이종섭에 대해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작성해서 공직기강 비서관실로 송부해준 검증보고서 요약본 맞습니까? 예, 저게 법무부에서 저희한테 보내주는 요약본 맞습니다. 예, 기억하시죠? 예. 바로 이제 상세본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요것도 이제 그 당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같이 보내준. 파일이 두 개가 옵니다. 그렇기 예, 그래서 때문에 이게 상세본 맞습니까? 예, 통상적으로 저희는 참고 자료라 부르기는 하는데 상세본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요약본, 상세본이 저희가 아는 게 아니고 증인하고 근무행정관이 그 표현을 써주셔가지고 저희가 예, 그렇게 뭐 저희도 그냥 상세본 요약본인 걸 알아요. 예. 예, 그렇게 뭐 딱히 막 구분을 하진 않지만 그냥 저렇게 엑셀에 들어간 게 이제 저희가 상세본 그냥 아니면 참고 자료 그리고 앞에 거를 요약본 뭐 그런 정도로 불러왔습니다. 예. 증거 순번 682번 969-1쪽 공직비서관실에서 완성한 이종섭에 대한 검증보고서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제시 받으셨던데 조사 받으실 때 예, 그건 제가 마지막에 이제 증인 잠깐만 제가 좀 여쭤볼게요. 예. 질문이 있어야 되니까요. 이것이 인사정보관리단으로부터 받은 이종섭에 대한 1차 검증보고서 요약본은 파일을 토대로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완성하신 건 맞습니까? 예, 아까 처음에 저한테 보여주셨던 그거를 담당 행정관이 받아가지고 보완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방금 보여주신 그렇게 완성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예. 인사정보관리단 작성 검증보고서 요약본과 공직기강 비서관실 완성 검증보고서 중에 두 개 다 범죄, 징계, 수사 등 항목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인사정보관리단 작성입니다. 이종섭과 관련해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범죄 및 징계 수사 등에 관해서 이러한 내용으로 지금 자세하게 그 작성한 것 증인 수사 과정 때 확인하셨죠? 이거 제시 받으셨죠? 네, 그 저한테 보여주셨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여기 보면 공수처에 이제 피고발된 것과 공수처의 후보자에 대한 소환 조사는 아직까지 없으나 논란 가능성은 남아 있는 이슈다라고 해서 장관 책임론 제기 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객관적으로 작성한 것 같습니다. 근데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완성한 검증보고서 중 범죄, 징계, 수사 등 항목 제시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이거 인사정보관리단으로부터 받은 다음에 대폭 양을 줄입니다. 분량을 줄이고 다만 일각에서는 야당의 공수처 고발 조치가 정치공학적 판단에 기초한 것이라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고 현재 후보자의 고발 혐의에 이른 대척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순직 장병 사망 사건에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의 1심 재판 중으로 공수처에 고발된 사실만으로 후보자가 흠결을 보유하였다고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시면서 내용을 축소하고 이 취지 수정하고 분명히
인사정보관리단에서는 논란 가능성은 남아있는 이슈다, 논란이 있다, 장관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으나 이 내용들 다 삭제하고 후보자가 흠결을 보유하였다고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기재함과 동시에 검증 결과 요약 이 의견 제시하는 것에 문제 없음이라고 기재한 건 맞지요? 재판장님, 이게 계속 지금 다른 사건에 대해서 증인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 사건과는 본인이 한 것도 아니고 다른 것 같다 해서 또 다른 문제를 지금 뭐 제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증인이 알지도 못하는 걸 갖다가 계속해서 증인과 저기 다른 사건의 것을 갖다가 이 사건에 와서 하는 것은 이거는 대단히 부적절하고요. 그다음에 재판장님, 이 사건하고의 대조군으로 저희가 어차피 영장 신청해서 받은 자료고 이 시스템 메커니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설명하고 저희 사건하고도 연결시킬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뭐 이 사건을 기소하면서 이 지금 이종섭 그 사건에 대한 것을 차용해서 그 아이디어를 받았다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걸 갖다가 그쪽에서 아니면 지금 그 호도하는 그런데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이 사건 고발장을 접수했기 때문에 예, 수사에 예. 착수했습니다. 무슨 아이디어를 차용했다든지 그런 거기는 부적절한 표현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발장은 내용이 뭐냐면은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이다라는 게 고발장이지. 저희 고발장 그때 이게 등사 다 검증하고 해가시기로 했는데 일부 예, 안 예. 하셨던데 다 해가십시오. 다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다른 사건을 계속해서 마치 이 사건의 내용을 다른 사건에서 물어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다른 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게 과연 증인이 나와가지고 지금 어렵게 증언을 3일 동안 하고 있는데 자꾸 다른 사건 가지고 흔드는 거는 증인을 그거는- 지금 3일째 불러내는 예. 것이 검찰 측입니까? 특검 측입니까? 특검으로부터 촉발이 된 거죠. 예. 자, 재판장님, 지금 검찰에서 신문하고 있는 내용이 이 사건과의 관련성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이게 제주 신문인데 그 반대 신문의 범위 내에서 제주 신문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도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 이종섭과 관련된 인사검증 보고서 증인이 관여한 바 있습니까? 저기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제 최초에 이제 저를 부르면서 이제 저거를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왜 이렇게 바뀌었냐라고 이제 해병 특검 측에서 이제 저한테 질문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그 두 개를 다 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초안을 이제 나눠준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걸 누굴 나눠줬는지 자세히 기억은 안 난다. 그래서 하여튼 뭐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이제 꼭 찾아야 된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실 직원들을 제가 전화를 할 수는 없으니 뭐 수사관이 이제 전화를 한 명씩 하다가 이제 누가 했는지가 이제 특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제 진술은 거기에서 여쭤봐라. 이제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렸더니 그럼 검증을 너가 6년간 했는데 그럼 너의 입장을 뭐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가 않다. 왜냐하면은 저거에 대한 이게 왜 이렇게 줄었는 게 문제가 있어 보이나요? 이런 식의 이제 질문이 주로 있어가지고 이 팩트의 팩트로 그냥 이렇게 바뀐 거에 대한 거는 담당 행정관이 판단해서 비서관님께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어떤 뭐 식의 얘기가 있었는지도 저는 사실 잘 모르겠고 다만 이제 그게 내용이 좀 줄어든 거는 맞는 것 같다. 근데 거기에 대한 내가 판단을 한다는 게 왜 줄었는지, 왜 어떤 사유에 줄었는지는 제가 알 길이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작성에 관여한 바가 있습니까? 제가 담당을 하지 않았고 마지막에 받아가지고 대통령 기록관으로 넘긴 그런 업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까? 초안에 대한 의견도 당연히 제시를 한 바가 없고 받은 걸 담당 행정관에게 넘겨준 그런 절차 내부적인 전달 내부 지원팀의 업무를 담당을 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면 뭐 정인한테 세부적인 걸 묻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예, 39항 뭐 생략하겠습니다. 투장으로 정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꼭 필요하시면 뭐 담당자를 다시 부르시든가 그렇게 하시는 게 예, 맞을 것 알겠습니다. 39항 생략하겠습니다. 예, 40항은 이거 증인 증언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묻겠습니다. 증인은 피고인 측의 신문에 공직 후보자의 자기 검증 질문서를 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신문조서 다 확인을 못해서 다시 여쭤볼게요. 공직 후보자의 자기검증 질문서를 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신 것 같은데 기억나세요? 지금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기 후보자의 자기 주장을 객관적 자료로 검증하지 않고 후보자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뭐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뭐 크로스 체크라든지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680 증거순번 683번 이종섭의 공직 예비 후보자 자기 검증 질문서 중 988쪽 제시하겠습니다. 그 증인 그 말씀 반박하려고 제가 제시할게요. 예. 증인은 당시 이종섭이 자기 검증 질문서의 범죄 경력 및 징계 항목 사항 중에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았거나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항목에 아니요라고 이렇게 거짓 진술한 거 혹시 알고 있으십니까? 이분도 똑같이 계속 왜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계속 이종석 걸 갖다가 여기서 그 증인이 이 없습니다. 자기 검증 질문서를 믿을 수 있다고 하여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느냐라는 걸 본인이 한 소명하려는 것도 거고 아니고. 이런 부분까지 다른 제가 사람이 소명을 한 해야 거니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을 생략하시죠. 이게 지금 네. 증인이 뭐 작성하거나 의견을 제시한 바가 없다고 하니까 아마 묻는 자체가 좀 부적절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생략하시고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주장을 하시죠. 예, 네. 증거로 네. 신청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2항 생략하겠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임명 전 검증 절차 관련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혹시 반대 신문하고 그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대 신문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 생략했다고 하여 어떤 경위로 생략했는지 비교 대조하기 위함입니다. 네, 이야기는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 중간에 뭐 안 한 게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좀 예를 드셨던 것 같고요. 예, 거기 두 분 관련된 검증이 어떻게 진행이 됐냐라는 식의 네, 네. 말씀이 있었던 예, 것 그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네. 추가로 하시니까 아, 예. 그게 맞춰서 대답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만 그 뭐 새로운 이야기를 물어보시는 거는 좀 절차상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예. 물어보시죠. 네. 증인은 청문직과 관련하여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검증 의뢰를 생략한 사례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례 말씀하셨었죠. 예, 여기 재판에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예. 김용현은 2024년 8월 12일 언론 제가 찾아봤습니다. 김용현은 2024년 8월 12일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이 되고 기존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은 다음 날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됐던데 혹시 알고 있으세요? 예, 그거는 제가 검증 전에 동의서 진구 과정에서 두 분께 연락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용현은 2024년 9월 6일 이제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던데 대략 기억하십니까? 뭐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뭐 지명이 돼서 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이 된 걸로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46항 생략하겠습니다. 46-1은 5기입니다. 당시 김용현에 대한 인사 검증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지시했습니까? 그때 제가 직접 들었는지 아니면 제 선임이었던 이성도 선임 행정관이 들었는지까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제가 비서관님께 들었든 이성도 행정관에게 들었든 보안을 유지해가지고 진행하라 이런 정도로는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비서관은 이시원 비서관입니까? 아님 그때 누구였죠? 그러니까 공직기획 비서관이? 공직기획 비서관님 이현모 비서관께서 5월 달에 임명이 되셨고 그때 이현모 비서관이셨 이때도 이원모 피고인이네요. 예. 2024년 8월이었으니까. 예, 그래서 보통 8월에 지명을 하게 되면 그 전에 검증은 일어나니까요. 한 뭐 7월이나 뭐 그때쯤이었던 걸로 그때 추측이 됩니다. 공직기획 비서관이 이원모 예, 피고인이었죠. 이현모 비서관님 맞습니다. 48항입니다. 증인은 지난 증언에서 김용현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소득 재산 등 자료하고 범죄 경력조에만 확인하고 검증 보고서 작성했다고 증언하셨었죠. 그때도 저가 비슷하게 한 게 이성도 행정관이 나머지 부분을 작성하고 제가 재산이라든지 그 재산 변동 내역은 그때 제가 작성을 하였습니다. 증인 그러니까 증인이 일단은 증인의 기본적인 업무가 지원 업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증인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증인이 정보 보유기관에 보낸 게 국세청하고 경찰청 범경조회 2개 맞습니까? 예, 그 2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인사정보관리단 보내지 말고 그냥 자체로 자체 검증이라 표현하시던데 누가 어떻게 자체 검증으로 하라고 지시하거나 어떻게 뭐 전해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비서관께 직접 들은 건 아닌 것 같고 이성도 행정관에게 들은 것 같다라는 그런 정도의 기억입니다. 예, 이성도 행정관한테 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보안을 잘 지켜서 자체 검증을 뭐 한다, 뭐 해야 된다, 뭐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48-1랑 나왔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김용현에 대해서 이 자료 범위가 포인트입니다, 증인. 잘 들어보세요. 김용현에 대해서 국세청 소득 등 자료하고 경찰청의 범경조회만으로 검증 보고서 작성하도록 지시 내지 승인 한 사람 누굽니까? 결과적으로 비서관께서 이제 뭐 전달을 해서 얘기를 하셨던 직접 얘기를 하셨던 기억은 정확하지 않지만 통상적으로는 비서관이 결재권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저번에도 쭉 말씀하셨을 때 어떤 절차적으로 뭐 진행이 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으면 비서관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서. 근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이 경호처장으로 오실 때 그때 또 자료가 또 저희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서 사실상 이분도 업데이트라면 업데이트인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뭐 저번에도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뭐 절차가 진행이 못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비서관한테 이야기를 하고 뭐 그런 하신다고 하셨는데 같은 부분은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 청문직 그 내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렇게 정개를 하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얘기를 드렸을 터인데 정확하게 뭐 그런 어떤 그 상황적인 장면이 기억은 나지 않는다 그 말씀을 이제 계속 드리는 겁니다. 일단 청문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증인이 뭐 정결 등의 방식으로 본인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비서관과 이야기를 해서 통상 얘기를 드릴 때 뭐 어떻게 할까요라는 얘기보다는 이제 이게 조금 그러니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비서관께서는 그냥 뭐 그렇게 하세요 정도의 말씀은 있었을 걸로 생각은 되는데 이제 그게 막 이제 세부적으로 막 어떤 그 상황이 어떻냐 이제 이런 게 조금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근데 지금 김용현은 이렇게 직접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고 전달해서 그래서 말씀이신가요? 그것도 지금 약간 헷갈리는 게 그 같이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장상윤 수석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이성도 행정관한테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김용현 그 장관께서는 그렇게 통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셨는지 직접 얘기를 하셨는지 제가 그 부분은 좀 기억이 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제가 지시를 받아서 제가 전화를 한 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예. 당시 그렇게 작성된 검증 보고서 어떤 방식으로 보고됐습니까? 이성도 행정관이 제가 작성한 재산이랑 그 재산 변동 부분을 포함해서 최종 보고서를 완성해서 비서관께 보고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51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증인 특검 수사에서 증인이 4월 7일 오후경에 이완규에게 인사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제출 요청하시려고 통화하셨잖아요. 예, 뭐 정확한 시간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 두 분 함상훈 후보자와 이완규 후보자는 제가 연락을 드린 건 맞습니다. 예, 그때 특검 수사에서 이완규한테 이제 제출 요청 사항 등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이완규가 네라고 짧게 대답했고 느낌상 이완규가 이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사실을 통보받은 것처럼 차분하더라라고 진술했는데 기억나십니까? 통상적으로 제가 아는 부분은 이렇게 연락을 드리면은 비서관이나 이제 그 윗분께서 당사자에게 뭐 검증을 한번 받아봐라 뭐 이런 정도의 메시지를 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왜냐하면은 이게 계속 저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분들께는 어느 시기로 어떻게 뭐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합니다. 그냥 이게 검증 자료를 보낼 테니 회신을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 저 행정관이 어느 직위로 추천이 되셨다라든지 어느 직위를 그분들한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조금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재반대 신문 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좀 그래서 식사하시고 오후에 진행하시죠. 일단 체크는 해보겠습니다. 뭐 재반대 신문은 다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짧게 하시고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저희도 짧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하겠습니다. 저희는 신문상이 좀 몇 장 정도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식사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재판장님. 제가 네. 장호석 특검본데요. 예. 이제 오후에 이적 사건 구형을 들어가야 돼서 네네. 오후 재판은 조금 걸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저희 지시에 따라서 저희 파견 검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서에 남기겠습니다. 예. 오후 재판에 대해서는 특검부가 파기검사에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남기겠습니다. 예, 뭐 그러면 식사하시고 오후 2시에 나머지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조금만 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네네. 뭐 편안하게 해주셔서 제가 여기 법정에서는 최대한 이제 사실에 따라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전 재판 마치겠습니다. 네.